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회로 이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과 역기전력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변압기에도 한번 적용해 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류 그리고 역기전력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변압기에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전압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DC 전압이 4V인 회로가 있죠. 그래서 우측에는 저항 1옴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I는 전압에다가 저항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V가 걸려 있고요. 저항이 1옴이기 때문에 전류는 4A가 흐르게 됩니다. 능동소자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류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동소자에서는 전류가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가 되고요, 나가는 쪽을 마이너스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항에 있어서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고요, 나가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저항에 있어서 역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게 되냐면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잡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노드를 보시면 4V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접지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이 노드 전압을 VA라고 잡고요. 자, 하부에 있는 이 노드 전압을 VB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A에서 마이너스 VB를 하면 4V 마이너스 0V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역기전력은 몇 볼트가 된다? 자, 4V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능동소자의 극성부호는 전류가 들어가는 곳을 마이너스로 잡고요. 자, 전류가 나오는 곳을 플러스로 잡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동소자의 경우 극성부호는 전류가 들어가는 곳이 플러스가 되고요. 맞죠? 전류가 나오는 곳을 마이너스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두 번째로 수동소자의 역기전력은 위의 방향처럼 이렇게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역기전력은 4V가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능동소자의 에너지 공급과 수동소자의 에너지 소비는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4V의 기전력과 4V의 역기전력도 마찬가지로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E는 뭐가 될까요? 여기에 있는 능동소자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능동소자에서 발생시키는 기전력은 우측에는 수동소자에서 발생하는 역기전력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4V, 즉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은 여기에 흐르는 4A에다가 1옴을 곱해준 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것도 있죠. 동기 발전기 식에서 이런 식 많이 보셨죠?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전압 있지 않습니까? 자, 얘네를 역기전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얘는 일반적인 기전력을 의미합니다. 자, 얘네도 똑같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식의 좌변에 기전력을 놓고 우변에 역기전력을 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자, 제가 여기도 써놨죠. 자, 동기 발전기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좌변엔 기전력이 오고요, 우변엔 역기전력을 써준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있는 전류 흐름과 여기에서 잡은 전압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전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저항 소자를 알아보았으니까 인덕터 소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회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크기가 4이고 순시파형이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전압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60Hz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서 보면 여기 인덕터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는
자, J 오메가 L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를 갖게 되고요. 자, J 오메가는 J 곱하기 2파이 F로 쓸 수 있고, 자, 뒤에 자기 인덕턴스 L이 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J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지금 현재 60Hz죠. 자, 곱하기 60 곱하기 0.04의 자기 인덕턴스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계산을 해줬더니 J 15.08ohm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에 있어서 전류값은 자, 전압에다가 임피던스 값을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자, J 15.08로 나눠주면 자, 요런 식이 나오게 돼요. 자, 왜냐면 J 값은 자, 1 곱하기 90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J가 분모로 가 있기 때문에 분자 위상에서 얼마를 차감을 해야 한다? 자, 마이너스 90을 차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식은 어떻게 변형이 되냐? 자, 요렇게 변형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우리 부호 설정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교류 전압원도 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로 잡을 수 있게 돼요. 왜냐? 능동소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능동소자의 극성보호는 전류가 들어가는 곳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전류가 나오는 곳을 플러스로 잡을 수 있게 돼요. 자, 수동소자, 즉 저항, 커패시터, 자, 인덕터 같은 경우 극성보호는 전류가 들어가는 곳이 플러스가 되고요. 자,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플러스, 나오는 곳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수동소자의 역기전력은 위의 방향처럼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역기전력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덕터라고 하는 것은 도선에 불과하죠. 근데 이 도선을 자, 칭칭칭 감아 가지고 이러한 코일 형태로 만들게 되면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기전력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우리 렌츠의 법칙이라고 잘 아시죠? 자, 이 방향 자체가 렌츠의 법칙을 만족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 걸리는 역기전력의 전압 크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인덕터에 있어서 역기전력의 크기는 전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값에다가 자기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면 자, 역기전력 VL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긴 요 전류 보이시죠? 자, 이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요런 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0.04를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4 사인 오메가 t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전력 E와 역기전력 VL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전력 파형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T1일 때 자, 최대값인 4V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노드에 현재 4V가 걸려 있는 거죠. T1일 때요. 그럼 VL 전압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테니까 4V에다가 자, 여기를 적재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0V가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4V죠. 그래서 기전력과 역기전력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압은 화살표 방향 요거 자체에 렌츠의 법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인덕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선에 불과하지만 자, 코일 형태를 취하면서 자, 이러한 역기전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요 인덕터를 능동소자처럼 한번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처럼 여기 보이시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자, 이렇게 역기전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인덕터가 마치 유도 기전력이 형성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요건 한번 지워 볼게요. 여기 부분을 마이너스로 잡고요. 자, 여기를 플러스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VL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방향이 렌츠의 법칙을 만족시켜야 하는 거죠. 자, 여기 화살표 방향에서는 역기전력의 방향이 자, 렌츠의 법칙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자, 만족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보호를 어디에 갖다 붙여주냐면 여기 있죠. 식.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보호를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얘네랑. 그런데 보는 관점을 자, 이렇게 보느냐, 자, 요렇게 보느냐 하는 차이 말고는 없어요. 자, 여기에 지금 현재 T1일 때 4V가 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요 노드에는 현재 4V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접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0V가 되겠죠. 이때 VL 전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0에다가 자, 플러스 4죠. 그런데 마이너스 4가 붙었기 때문에 차감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V가 측정이 돼요. 자, 여기도 4V가 걸렸고요. 자, 여기도 4V가 걸렸으나 측정되는 값은 다르죠. 자, 요 차이 말고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인덕터를 능동소자처럼 해석하겠다라는 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류가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인덕터를 능동소자처럼 보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VL에다가 자, 마이너스 보호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자, 아까 구했던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값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이 화살표 방향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마이너스 보호로 반영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키르히오프 법칙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VL과 같은 거죠. 얘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쵸? 전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고요. 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살펴보면 자, 2는 마이너스 VL이 돼요. 그래서 기전력은 마이너스 곱하기 VL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네는 어땠었죠? 자, 기전력은 그냥 역기전력과 같다라고 했죠. 허나 여기는 기전력은 자, 마이너스 유도 기전력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멀티미터에서 빨간색 리드선이 여기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냐면 자, 빨간색 리드선 있죠. 얘네를 갖다 댄 거고요. 자, 마이너스 부호 쪽에서는 검은색 멀티미터 리드선을 갖다 댄 거예요. 그랬더니 파형이 기전력 파형과 같이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된 거고요. 자, 아래 그림에서는 어떻게 본 거냐면 자, 여기에 빨간색 멀티미터 리드선을 갖다 댄 거고 자, 여기는 검은색 리드선을 갖다 댄 거예요. 그랬더니 파형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허나 여기에 4V, 여기에 4V. 자, 상황은 같은 거죠. 그런데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압 파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원칙적으로 수동소자 해석 시 전류의 방향 설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정해야 합니다. 자, 저항소자가 있고요. 인덕터 소자가 있고 커패시터 소자가 있습니다.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전압 설정은 자, 이런 식으로 부호를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기전력이 이런 방향, 요 방향으로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도 요겁니다. 요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역기전력은 전류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보이시죠? 자, 저항도 전류 방향 설정의 반대 방향으로 역기전력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따라서 인덕터의 경우 원래 도선이지만 코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전압 방향의 렌츠의 법칙을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방향 자체가 렌츠의 법칙을 잘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저항과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죠. 자, 일반적으로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는 방법이 돼요. 얘가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전압 설정을 하게 된다면 역기전력이라 할 수 없고 마치 유도 기전력처럼 해석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경우는 렌츠의 법칙을 자, 어디에 반영시켜 준다? 자, 숫자의 부호로서 반영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기전력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이 방향이면 자, 얘가 VL이 되는 거고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를 때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고 VL이 돼요. 그리고 VL은
마이너스 LDI DT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호로서 반영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역기전력처럼 보는 해석법이나 유도기전력처럼 보는 해석법은 같은 현상에 대해서 해석 관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차이 말고는 없어요. 자, 변압기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요 그림은 자, 전기기기 변압기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회로 이론에서 유도결합 회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써놨죠. 전기기기 파트에서 이상변압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자, 1차 측에 전압 V를 걸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V는 V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최고 전압이 Vm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자, 대신에 2차 측은 자, 오픈된 상태예요. 그럼 1차 측에는 어떤 전류가 흐를까요? 자, 자화 전류가 흐르겠죠. 자, 자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철심을 자, 자속으로 가득 차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IM이 발생하게 되면 자, 철심은 자속을 잘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투자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M이 생기면 자, 동시에 파이 M도 같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IM이 흐를 때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제가 플러스로 잡았고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았어요. 자, 이 말은 즉슨 수동소자처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들어오는 쪽을 플러스로 잡았고, 자, 나가는 쪽을 마이너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압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얘를 V1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VL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V에 걸리는 요 전압 보이시죠? 얘랑 얘의 전압은 같은 거죠. 왜냐? 역기전력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V1은 VL이 되고요. 자, 얘는 V1 전압과 같다라는 거죠. 이 전압은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LIM은 N1 파이 M이 되죠. 자,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바로 V1. 자, V1은 VL로 쓸 수도 있고요. VL은 역기전력 관점이기 때문에 자, 전원과 같은 전압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식을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자, 파이 m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적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했더니 자, 요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말은 즉슨 자, 전압 V보다 마이너스 90도 늦은 파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V2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V2는 자, N2 곱하기 D 파이 M DT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네를 계산을 했더니 요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VM 사인 오메가 T는 자, V1이죠. 그래서 V2는 N2, N1, V1이 돼요. 그리고 V1과 V2는 위상이 같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친구도 역기전력 방향이 되겠고 요 친구도 역기전력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떤 친구와 관련이 있냐면 IM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 IM이 만들어낸 파이 M이 이런 식으로 쇄교할 때 이 쇄교하는 저속이 V2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V2는 IM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방향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고요. 이때 V와 여기 V 보이시죠? V1과 V2 있죠. 자, 얘네 위상은 같아요. 그리고 파이 M과 IM은 서로 동위상이나 요 친구들보다는 몇 도가 늦다? 자, 90도가 늦게 돼요. 자, 벡터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벡터도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얘를 V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V와 V1과 V2는 위상이 같죠. 그러나 파이 M과 IM은 자, 90도만큼 위상이 늦으나 서로는 동위상이 되는 거죠. 자, 시간에 따른 위상차는 같다라는 거죠. 시간 t에 따라서 자, 위상은 같다. 그리고 자, 그리고 서로의 위치와 관계된 자, 앙페르 오른손 법칙으로 설명 가능하죠. 이걸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전압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V2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V는 VM 사인 오메가 T로 똑같아요. 얘네랑 똑같죠?
VL은 자, 요 방향대로 잡게 되면 마이너스 VM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렌츠의 법칙을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호로서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VM 사인 오메가 t가 돼요. 그래서 V와 V1은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갖게 돼요. 그리고 파이 m은 자, 얘네를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쭉 했더니 결과적으로 이 식이 나오게 돼요. 자, 얘는 얘랑 똑같죠. 자, 벡터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V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V와 V1은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갖는다. 아까 보셨죠? 180도를 갖는다. 자, 그 다음에 파이 m은 V보다 90도 늦죠. 자, 한번 보실게요. 자, 90도가 늦죠. V보다. 그래서 벡터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 m과 im은 서로 당연히 동위상이죠.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파이 m, im을 같은 위치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V2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V2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V2도 이 친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은 즉슨 이렇게 전압을 잡는 경우 유도 기전력 관점에 있어서 전압을 측정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따라서 V2는 마이너스 N2 d파이 dt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쭉 계산을 했더니 자, N1, N2 곱하기 V1은 V2가 돼요. 자, V1과 V2는 위상 차이가 없죠. 위상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도에서는 V1, V2의 위상 차이가 없어요. 자, 요 말이 진짠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압원에서 T1일 때 VM 전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요 노드에는 VM이 걸릴 거고요. 자, 여기를 접지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측정할 때 VM에다가 마이너스 제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측 전압은 VM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전압은 권수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2분의 VM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분의 VM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2분의 VM이 되는 거죠. 얘랑 얘의 크기 차이만 있을 뿐 위상 차이는 없죠. 한번 보실까요? V1과 V2의 크기 차이만 존재할 뿐 위상 차이는 없습니다. 자, 밑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똑같아요. 여기가 VM이고요. 자, 접지했고, 자, 얘네도 당연히 접지를 했겠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VM이 될 거고요. 대신에 0-VM이 될 거고, 그리고 2차 측은 0-2분의 VM이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VM, 마이너스 2분의 VM이죠. 자, 위상 차이가 존재하지 않죠. 대신에 크기 차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V1과 V2의 위상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나 크기 차이만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끔씩 전기기기 책들 보면 전압을 이런 식으로 잡고요. 벡터도를 얘를 써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원서 같은 데서 보시면 전압 방향을 이렇게 잡았을 때 벡터도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실제 답안지 쓰실 때 전압을 이런 식으로 잡고 벡터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같으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틀렸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전압 방향 잡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 저번에 우리 유도 결합회로 자, 전류가 이 방향일 때 알아보았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유도 결합회로 전류 방향 이렇게 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 그린 그림들 있죠. 변압기. 얘네 둘은 전부 다 감극성입니다. 자, 진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